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경매에서 낙찰을 받은 상품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구경을 할까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상품을 보면서 문득 떠올린 생각이 있는데 일제불매 운동. 자, 거기에 대해서 제 또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제가 몇 마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그 일제불매 운동을 왜 이야기하냐면은 자, 이 상품을 보니까 갑자기 일제불매운동에 대한 연관성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일제불매운동을 하려고 그러면은 자, 어떻게 해야 되나. 자, 그리고 하려면 제대로 해라. 생색내기용. 그냥 내가 편리한 것만 하지 마라. 이왕 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해라. 자, 그런 의미에서 저 개인적인 생각을 또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경매에서 낙찰받은 상품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경매에서 자, 낙찰받은 물건은 바로 이 물건입니다. 자, 일명 가루치약. 자, 여러분들은 가루치약이 생소할 텐데 50년대에는 가루치약을 많이들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 가루치약이 뭐냐면은 말 그대로 가루치약입니다. 가루를 내서 자, 가루치약으로 이빨을 닦는 건데 자, 그러면 가루치약을 그전에는 치마분이라고 했습니다. 자, 치마분은 그 한자 용어인데 그 치자가 바로 이빨을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마자는 그 연마할 때 뭐를 연마하다. 자, 그런 뜻인데 이빨을 연마하다. 그러니까 이빨을 클린하다. 자, 바로 그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치마분. 자, 보니까 상표 이름이 사자표입니다. 자, 사자표는 일본의 약간 짝퉁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일본에서 먼저 오래전에 개발을 해가지고 일본이 라이온 가루치약, 라이온 치마분. 자, 그렇게 해서 먼저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그 일본 제품을 모방한 짝퉁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경매에서 낙찰받은 건데요. 자, 먼저 제가 경매에서 어떻게 낙찰을 받았냐. 자, 사실 이 제품은 제가 이 사자표 치마분, 이거는 제가 오래전에 제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래됐죠. 오래됐는데, 근데 그 아는 분, 지인분한테 이거를 양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이 상품을 더 갖고 싶었는데, 양도를 하니까 제가 또 구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이거를 그 다음에 이 물건을 구하려고 좀 많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근데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야, 그만큼 한참 제가 사방팔방 이걸 구하려고 관심을 가졌는데 구할 수 없는 거 보니까 상당히 희귀한 물건이구나. 이게 또 내가 언제 어느 때 내가 구한다고 해서 구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구나. 자, 이런 또 그때 당시 생각을 했죠. 어쨌든 얼마 전에 모 경매 사이트에서 이 물건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제가 입찰을 최고가 입찰을 해놨습니다. 제 나름대로 책정을 해서 자, 그런데 어, 그 금액에 따라오지 못하고 다른 분이 입찰을 여러 명이 했는데 제가 입찰한 금액보다 한 절반 금액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쁨이 한 2배 정도 된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자, 택배를 통해서 이렇게 배달이 되어서 자, 제 앞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 자, 사자표 치마분. 자, 이게 전면 자, 앞에 디자인이고요. 자, 뒷면을 보겠습니다. 뒷면은 자, 이렇게 보면은 나와 있죠. 전면 뒷면도 자, 그럼 뒷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치마분보다 몇 배 품질을 효과 있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품질은 절대 보증함. 신용 본의. 자, 마지막에 국산품 애용. 자, 이 국산품 애용을 제가 보면서 사실 일제 불매 운동. 자, 이거하고도 연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덧붙여서 일제 불매 운동을 제 간략한 제 소견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시 후에 자, 이 치마분 설명을 끝내고 가루치약 설명 끝내고 같이 더불어서 일제 불매 운동에 대해서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자, 이 안에 있던 바로 내용물입니다. 이게 가루치약 내용물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가로치약은 언제 나왔냐? 자, 그게 또 궁금합니다. 자, 그거를 먼저 한번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로치약은 원래 1889년도 일본에서 먼저 개발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이 개발하자마자 우리나라에 바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궁궐이라든가 돈 많은 고위 뭐 대작들 다 이런 분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분들은 구경할 수가 없는 물건이죠. 그때 당시 민초들은 구경할 수 없는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1930년도 초에 그때도
이제 일본 기술을 좀 따라해서 국내에서도 가루치약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1930년도 초에 넘버원이라는 가루치약이 우리나라 최초로 가루치약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다가 50년대에는 자, 이런 뭐 사자표 치약, 자, 이런 게 일반적으로 가루치약을 사람들이 좀 이제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반인들도요. 자,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자표 치약은 일본에서 만드는 라이온 치약 그거를 모방한 짝퉁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왼쪽에 튜브형 또 치약을 꺼내놨습니다. 자, 이건 요즘 사용하는 보통 튜브형 치약이죠. 자, 이거는 맨 처음에 이 튜브형 치약이 어떻게 나왔냐. 먼저 사람들이 맨 처음에 가루 치약을 사용하다가 튜브형 치약을 사용을 했는데, 튜브형 치약은 맨 처음에 만든 사람이 화가들이 왜 튜브 왜 물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튜브 물감을 보고 착안을 해서 이렇게 튜브형 치약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럼 이 튜브형 치약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냐? 그거는 1896년도에 미국 콜키트사에서 튜브형 치약을 처음으로 보급을 했습니다. 자, 원래는 1850년대에 개발이 되었는데 일반적으로 보급이 된 거는 1896년도에 미국 콜키트사에서 튜브형 치약을 자 이렇게 만들어서 시판을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이제 이 튜브형 치약이 해방 공간 때 이제 미군들이 들어오고 이제 이런 튜브형 치약이 소개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1954년도에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튜브형 치약이 나왔습니다. 바로 그게 럭키 치약. 럭키 치약이 우리나라 처음으로 이제 이런 튜브형 치약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이 튜브형 치약은 럭키 치약은 어디서 만들었냐? 그건 1954년도에 라키화 공업사라고 있습니다. 라키화 공업사. 그거는 바로 지금의 LG 회사의 전신 LG의 창업 회사입니다. 초창기. 자, 그 회사에서 이 럭키 치약을 만들어서 데이트를 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뭐 칫솔, 그다음에 비누 등 뭐 이런 생필품을 만들어서 많은 돈을 벌죠. 그래서 라키화학공업사가 금성사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차려서 전자사업에 뛰어듭니다. 그래서 뭐 라디오, 테레비, 냉장고, 선풍기, 뭐 기타 여러 뭐 등등 이런 가전제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초창기 가전제품은 뭐 그때 당시는 우리 기술력이 없으니까 거의 뭐 다 일본 제품 기술을 받아들여서 일본 제품을 모티브로 해서 그걸 모방을 해서 가전제품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튜브형 치약하고 이게 가루 치약이 있는데, 자, 그러면 튜브형 치약하고 가루 치약하고 어느 게 더 좋냐? 사실 건강에는 가루 치약이 더 좋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런 튜브형 치약에는 아무래도 이거를 오랫동안 유통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방부제라든가 수분제, 방향제 이런 게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학 제품이 좀 많이 첨가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전에도 사실 이런 튜브형 치약에 화학 제품이 많이 들어가서 사회적인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 개선이 됐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화학 제품이 덜 들어간 이런 가루 치약을 사용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지금 뭐 가루 치약이 뭐 시중에 없죠. 지금 가루 치약을 보통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가루 치약을 만드는 방법이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게 알고 보니까 또 간단하더라고 또 그게요. 그 재료를 제가 알아보니까 베이킹 소다하고 옥수수 전분, 감자 전분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베이킹 소다하고 7대 3으로 섞어서 만들더라고요. 거기다가 약간 뭐 죽염이라든가 레몬가루를 또 첨가를 하는데 뭐 요 정도면은 충분한 재료로 가루 치약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베이킹 소다하고 전분 가루는 7대 3 정도 비율로 섞고 그다음에 죽염하고 레몬가루는 한 그 10분의 1이나 10분의 2 정도를 넣고 전체를 섞어서 만든다고 합니다. 자, 그 섞어서 이제 만드는 거는 만들어서 보관을 할 때는 뭐 서늘한 곳이나 냉장고 정도에 보관을 하면 좋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전분가루를 넣는 이유는 베이킹소다하고 전분가루를 넣는 이유는 전분 가루가 바로 점도를 높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이킹소다는 어떤 세정 효과, 또 미백 효과도 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죽염가루는 알다시피 뭐 구취 효과도 있고 뭐 잇몸 질환에도 또 좋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레몬가루라든가 이런 걸 죽염은
죽염은 뭐 연마 효과가 좀 있고, 그다음에 레몬가루는 미백 뭐 효과라든가 향, 청량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집에서 뭐 이런 가루 치약을 만든다 하면은 아마 이 만드는 방법이 인터넷에 찾아보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고 건강에도 좋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이 되신 분들은 만드는 것도 건강을 생각해서 괜찮다. 자, 그런 거를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럼 초창기 때, 하고 아주 오랜 옛날에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이빨을 닦았냐? 그것도 사실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 옛날 고대 이집트, 뭐, 그리스 로마 시절, 또 중세 시절에는 그럼 어떻게 그 사람들은 이빨을 닦았냐? 그 사람들은 뼈를 태워서 뼈 가루 재를 내가지고 재를 내서 그걸 또 갑니다. 갈아가지고 거기다가 귤 껍질, 계란 껍질 이런 걸 섞어서 같이 이빨을 닦았다고 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또 모래도 사용을 했다고 하네요. 모래로 또 이빨을 닦았던 또 그런 또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또 그냥 소금 가지고도 많이 이빨을 닦죠. 자, 그렇게 이 치약에 대한 그 역사는 참 알고 보면 참 재밌습니다. 또 그리고 역사도 사실 또 근대 치약 역사는 그렇게 길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요. 자, 이렇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루 치약. 자, 저도 사실 뭐 맨 처음에 신기하더라고요. 이런 치약이 옛날에 사용을 했구나 신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역사는 그렇게 깊지는 않다. 자, 그런 걸 또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D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D를 돌려보면은, 자, 국산품 애용. 자, 이 글자가 있죠. 자, 이 글자를 보면서 제가 차관을, 연관돼서 제가 생각이 나서 드리는 말씀인데, 자, 요즘 한창 벌이고 있는, 일제불매 운동. 자, 거기에 대해서 제 소견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일제불매 운동. 자, 좋죠. 과거에도 일제불매 운동,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때는 민회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이렇게 점차 사회적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관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한 게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일제불매 운동을 하려면 좀 제대로 해라. 그냥 생색내기용, 내가 편리한 것만 일제불매 운동을 하면 안 된다. 내가 불편한 것도 일제불매 운동을 해야지 왜 편리한 것만 일제불매 운동을 하냐. 자, 그런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리고 또 우리가 일제불매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전에 제가 어떤 그 매스컴을 보니까 어떤 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그 학용품을 쓰는데 일제 학용품을 불매 운동을 한다. 자, 이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야, 평상시에 우리가 일제 불매 운동을 안 하더라도 굳이 일본 학용품까지 쓸 필요가 있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일제 물건이 좀 디자인이 예쁘고 컬러가 좋고 캐릭터가 또 뭐 선호하는 캐릭터가 있어서 사용하는가 보다. 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굳이 그렇게 학용품까지 일제 불매 운동을 할 정도로 그럼 얼마나 일제 학용품을 많이 썼냐. 뭐 그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하여튼 우리는 평상시 때 뭐 학용품뿐만 아니라 일제 뭐 자동차, 일본 자동차, 자, 이런 것도 굳이 우리가 뭐 사용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요즘 뭐 국산 자동차 얼마나 좋습니까? 뭐 망가져서 국산 자동차 요즘 뭐 기술력이 없어서 국산 자동차 요즘 못 합니까?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선택권이 일제 아니더라도 얼마나 뭐 미국산, 유럽산 얼마나 많습니까? 선택권도 다양하고요. 굳이 일본 자동차를 안 타더라도 선택권은 지금 뭐 엄청 넘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뭐 매스컴에 나오는 거 맥주도 뭐 일제 맥주를 마시지 말자. 자, 이것도 제가 보면서 약간 좀 사실 좀 다른 생각을 했는데 맥주도 꼭 뭐 일본 맥주를 마셔야 됩니까? 일본 맥주가 무슨 마약을 타야 하는 것도 아니고 일본 맥주를 꼭 마셔야 된다. 자, 그것도 좀 평상시 때 그것도 왜 애국 운동을 안 하냐 평상시 때는. 자,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자, 사실 또 맥주를 또 역사를 알아보면은 맥주 자체가 일본 일본 맥주 역사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원래 일제 강점기 때는 우리가 다 일본 맥주를 마시고 살았습니다. 당시에는요. 자, 그리고 해방이 돼서 지금의 두산이라는 회사가 당시 과거에는 오비라는 맥주를 했었죠. 바로 그 전 해방 공간 때는 일본 기업이 바로 물러갈 때, 그때 당시에 일본 맥주 회사로부터 맥주 기술을 배워서
그걸 우리 맥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마시는 맥주가 다 일본 기술을 우리가 응용하고 배우고 모티브로 해서 맥주가 우리나라에 그 소개가 됐고 그걸 마시게 된 거지. 뭐 맥주 자체 우리 기술력이 초창기 때 뭐 있었던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 맥주 그 두산에 만든 맥주가 일본의 쇼와 기린 맥주라고 있습니다. 그 맥주 회사에서 기술을 배워서 맥주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세계화 시대에 뭐 사실 그거 따질 건 아닙니다. 그냥 뭐 이것저것 마셔도 상관없는데 굳이 뭐 불매 운동을 해서 그걸 따져서 맥주를 안 마신다는 것 자체도 그렇고, 그리고 맥주란 자체가 일본에서 들어온 기술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맥주입니다. 우리나라 맥주도. 자, 그런 아이러한 일도 있고, 맥주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모든 게 사실 일본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게 없습니다. 전자제품을 비롯해서 모든 산업 분야, 기계, 아니면 또 뭐 문화예술 분야, 아니면 또 뭐 음식, 뭐 우리가 사 먹는 가구에 모든 뭐 무슨 뭐 콘 같은 거, 과자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다 일본에서 히트한 제품을 국내에서 그거를 그 모방해서 거의 만드는 제품이 많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뭐 텔레비에서 하는 무슨 뭐 쇼 오락 프로그램, 드라마 이런 것도 일본에서 히트를 쳤다면 국내에 바로 또 들어옵니다. 그거 유사하게 또 만들어도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도 우리가 초창기 때 무슨 영화를 만들 우리 기술이 있었습니까? 그런 장비가 있었습니까? 다 일본에 의해서 영화도 시작이 거의 배워가 또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뭐 얘기하려면 굉장히 또 뭐 많은데, 뭐 모든 가전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예전에,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이제 뭐 전자제품을 산다. 그러면 그걸 뜯어보면은 껍데기만 메이드 인 코리아지, 안에 부품은 모두 다 일본 제품이었습니다. 일본 부품, 일본 재료.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동차도 과거에 우리 기술력으로 만들었던 자동차를 보면은 껍데기만 메이드 인 코리아지, 안에 부품은 거의 일제였습니다. 그리고 초창기 또 자동차를 우리가 처음 만들 때도 일본 기술력에 의해서 처음으로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일본 부품을 또 들여와서 만들었고, 껍데기만 당시에 뭐 우리의 상표를 붙인 거죠. 자, 하여튼 초창기 때 모든 게 그랬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 또 만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만화도 있는데 뭐 슬램 덩크 만화 제가 꺼내놨죠. 뭐 드래곤볼 만화도 있고, 뭐 건담도 있고, 뭐 과거에 여러 뭐 아톰, 마징가 뭐 여러 가지 있죠. 일본 만화 캐릭터가. 자, 그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 우리가 일본 만화를 엄청나게 좋아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본을 미워하고 일본을 손가락질하고 뭐 하면서 일본을 사실 굉장히 또 이 짝사랑하는 게 이 한국 사람들 같습니다. 왜 그건 이해가 굉장히 이중적인 거. 일본을 미워하면서 일본 물건을 좋아한다. 참 이것도 참 아이러니한 그 한국인의 참 그 어떤 심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 자, 뭐 이것도 뿐만 아니라 뭐 일본의 영향을 받은 거는 뭐 한두 끝도 없습니다. 사실 뭐 라면부터 해가지고, 라면도 잘 아시죠? 라면도 초창기 때 진짜 일본의 기술력에 의해서 우리가 또 이 라면도 탄생이 된 거고, 그 외에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예술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술 분야도 초창기 때 우리가 뭐 국전이라든가 뭐 이런 거 다 이거 가전에 과거에 다 이런 예술 작품을 보면은 일본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게 없습니다. 심지어 상을 받은 국내에서 상을 받은 미술상을 받은 것도 나중에 일본의 그 어떤 그 모방 위작을 해서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뭐 그것뿐만 아니라 만화도 역시 또 다시 뭐 예를 들면 마찬가지죠. 과거에는 만화도 이게 우리나라 만화인지 일본 만화인지 정말 분간이 안 갈 정도로 일본 만화를 엄청나게 베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만화 영화를 보는데 집에서 그때 당시 뭐 아톰이라든가 여러 가지 마징가라든가 여러 가지 있죠. 뭐 캔디. 사실 어렸을 때는 이게 다 우리나라 만화인 줄 알았습니다. 커서 이제 이게 일본 만화구나. 나중에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 일본 만화를 보고 자라는 것도 사실 어떤 뭐 누가 그러는데 뭐 내가 망가진다. 뭐 혼이 뭐 망가진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사실 조금 뭐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자, 우리가 당장 우리가 일본 물건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불편한 거, 그것부터 우리가 일제불매운동에 들어가자. 자, 그런 제가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일제 카메라. 불매운동의 첫 번째 품목에 넣겠습니다. 일제 카메라 사용하지 말자. 일제 카메라 사용 안 하면 불편하다고요? 불편해도 지금 일본 정부 불매운동 기간인데 사용하면 안 됩니다. 저도 보다시피 지금 국산 핸드폰 카메라로, 휴대폰 카메라로 지금 찍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 문제 없이 잘 나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나는 전문가기 때문에 이런 화질 떨어진 국산 사용할 수 없다고요? 무슨 말씀하세요? 같이 동참하셔야 될 시기입니다. 자, 그건 핑계거리에 불과합니다. 지금 전문가, 비전문가 따질 때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방송국에 사용하는 일제 카메라, 자, 싹 다 바꿔야 됩니다. 싹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일제 카메라 다 버려야 됩니다. 같이 동참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핸드폰 카메라로,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건 방송국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자, 그러면은, 요즘 뭐 미국산도 있고, 유럽산도 있습니다. 자, 그런 걸로 돌리면 됩니다. 독일산도 있고. 자, 그런 카메라로 대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비싸서 안 된다고요? 비싸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일제 불매 운동 기간입니다. 자, 일제 불매 운동 기간이 아니더라도 평상시 때도 자,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자, 우리가 같이 동참을 해야지. 꼭 뭐 일제 불매 운동 기간이다 해가지고 이때만 우리가 일제 불매 운동을 하고 평상시 때는 일본 자동차를 신나게 타고 다니고 일제 불매 운동을 하자고 하면서 그렇게 부추긴 그런 부류들이 일본 음식점 가가지고 사케 먹고 아니면 사케 또 먹는 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본 식당을 들락날락 하면서 불매 운동을 하자. 자, 이런 자체도 이거 웃긴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누구한테 씨알이 먹히겠습니까?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 먼저 모범을 보이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카메라를 뽑았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일본 만화를 자, 불매 운동에 들어가자. 일본 만화, 한국 사람들 일본 싫어하면서 일본 만화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뭐 아톰, 마징가, 뭐 건담, 뭐 여러 가지 있죠. 요즘 캐릭터들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일본 만화, 자, 이거 분명히 우리 끊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일본을 만화를 어렸을 때부터 이걸 보면은 자, 누가 그러는데 혼까지 망가진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미워하면서 일본을 엄청나게 좋아하는 이유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일본 만화를 젖어들어서 일본 만화를 또 만화뿐만 아니라 또 일본 뭐 장난감, 프라모델 여러 가지 또 있죠. 자, 그런 거 수집하는 것도 아주 미친 듯이 수집을 합니다. 정말 그 뭐 월급까지 다 탕진할 정도로 프라모델 수집을 하고 장난감 수집을 하는 또 그런 부류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부류들이 그런 걸 수집하면서 일제 불매 운동을 하자. 일본 건담을 좋아하면서 건담을 쭉 넣으면서 일제 불매 운동을 하자. 자,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본 만화 불매 운동에 들어가자. 일본 프라모델, 일본 캐릭터 절대 사용하지 말자. 이게 바로 진정한 일본 불매 운동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자, 일본 기계를 사용하지 말자. 모든 산업 현장에 있는 드릴, 뭐 공구, 그것뿐만 아니라 정밀 기계, 광학 기계뿐만 아니라 모든 기계, 산업 기계. 자, 일본 기계는 아예 사용하지 말자. 자, 그거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자, 당장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자, 일본 제품이 싸고 좋다고요? 싸고 기술력 좋고. 자,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제 불매 운동을 하려면 위선적인 거, 가식적인 거, 자, 이런 거 모두 버려야 됩니다. 진정한 불매 운동 제대로 합시다. 자, 모든 일본 산업기계, 공구, 모든 의료기계뿐만 아니라 모든 정밀기계, 일본 제품 전부 다 폐기물에 다 넣어버리고 자, 다른 걸로 대체를 해야 됩니다. 자, 제가 세 번째 정한 게 바로 산업기계고요. 자, 네 번째. 일본 음식들 왜 이렇게 좋아합니까? 일본 음식점 가는 거 자제를 해야 됩니다. 자, 일본 음식점 들락날락 사케 먹고 일본 음식 뭐 좋아하면서 일제 불매 운동
하지 맙시다. 사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걱정되는 게, 자, 일본 이런 뭐 음식점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취급하는 그 상인들 있죠. 이런 분들이 사실 타격이 엄청나게 클 겁니다. 자, 하지만 뭐 이왕 싸울 거 제대로 싸우자 이거죠. 자, 모두가 뭐 정말로 일제 불명 운동을 한다면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왕 정말로 이런 일제 불명 운동을 한다면 관에서는, 나라에서는 우리가 이 운동을 하면은 절대 우리가 손해가 아니다. 우리가 이기는 게임이다. 자, 이런 확신을 심어줘야 됩니다. 괜히 섣불리 이런 전쟁에 끼어들고 이런 싸움을 했다가 정말로 피해를 보는 거는 일반 서민들, 국민들. 자, 그렇게 되면 정말 안 됩니다. 자, 그런 일이 차후에 없도록 반드시 우리가 일제불명으로 운동을 하는데 반드시 우리가 이긴다. 이게 이득이다. 자, 이런 거를 인식을 심어줘야지 국민이 진정하게 동참을 또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사례를 제가 네 가지인가 들었나요? 자, 그런 걸 사례를 드렸는데, 자, 지금 제가 이런 이 가루치약을 제가 오늘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뒷면에 있는, 자, 이렇게 국산품을 애용합시다. 자, 이 글자를 보면서, 요즘 벌어지고 있는 일제불매 운동을 제가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 말씀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 말씀을 이해하고 또 같이 또 생각을 같이 하는 분도 있을 테고, 아니면은 이것도 얘 또 시나리 까먹는 얘기 하는구나, 또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왕 할 일제 불매 운동이면은 위선적인 거, 이중적인 거, 가식적인 거, 자, 이런 거 다 버리고 제대로 해라. 일제 불매 운동.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